안녕하세요, 벨보담 여러분. 천은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 어린 왕자 2부를 들고 왔어요. 자신이 좋아했고 자신을 좋아했던 장미를 떠난 우리 어린 왕자. 그의 여정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같이 떠나볼까요?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과 같은 구역에 있었다. 그는 일도 잦고 경험도 넓히고 싶어서 우선 그곳들을 방문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는 주홍색 천과 흰색 담비 가죽을 입고는 단순하지만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아, 나의 백성이 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발견하자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지? 나는 저 사람도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본 거지? 왕들이 보는 세계는 아주 단순하단 걸 어린 왕자는 몰랐다. 왕들은 누구를 보든 다 자기 신하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을 잘 보이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마침내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되어 적잖이 자랑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두리번거리며 앉을 곳을 찾았지만 행성 전체가 왕의 흰 담비 가죽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피로에 지쳐 하품을 했다. 어허, 왕의 앞에서 하품을 하는 행위는 예법상 금지되어 있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왕이 말했다. 그치만 하품을 멈출 수가 없는걸요? 어린 왕자가 당황해서 말했다. 오래 여행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하품을 하는 걸 허하노라. 몇 년간 사람들이 하품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하품은 꽤 궁금한 것이지. 자, 다시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요. 하품을 못한다고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하품을 하되 어떤 때는 왕이 불분명하게 웅얼거렸는데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왕은 자기 권위를 존중받는데 집착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복종을 참지 못했어요. 그는 절대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착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만일 내가 명령을 내릴 때 예를 들어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신하라 명한다면 장군이 내 말에 따르지 못한다 하여도 그의 잘못은 아니지. 그저 내 잘못인 거지.
왕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앉아도 될까요? 왕은 대답하고 나서 흰 담비 가죽 망토 자락을 위험있게 몸쪽으로 당겼습니다. 앉기를 허하노라. 마음껏 앉거라. 어린 왕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이었어요.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던 걸까요? 폐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질문을 허하노라. 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여기서 무엇을 다스리세요? 전부. 나는 이 모든 전부를 다스리고 있단다. 왕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부요? 왕은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자기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항성들을 가리켰어요. 저걸 다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전부 다 내가 다스리고 있단다. 왕이 대답했어요. 왕은 절대군주일 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을 하고 있나요? 물론이다. 별들도 즉시 복종하지. 나는 불복종 따위 허용하지 않아. 그런 권력이 존재한다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하루 동안 석양이 지는 걸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어쩌면 100번이나 200번도 볼 텐데 의자의 방향을 바꾸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린 왕자는 내버려두고 온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울적해졌으므로 용기를 내어 왕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저는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어요. 제게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내가 만약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가라 명령을 하거나 문학가에게 비극작품을 쓰거라 라고 명한다, 혹은 바닷새로 변하거라 라고 명한다고 해보자. 그가 그 명을 받들지 못한다면 그와 나 둘 중에서 누구의 잘못이 되겠는가? 그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라.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하의 잘못이지요? 그래, 그대의 말이 맞다.
각자 실행 가능한 명을 내려야 하는 것이야. 권위는 우선 이성에 기반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내 백성에게 바다에 뛰어들라 명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합리적인 명을 할 때만 백성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해가 지는 건요? 일단 질문한 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명령을 할 테니. 단, 내 운영 원칙에 따라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언젠데요? 어린 왕자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왕은 커다란 달력을 뒤적거렸어요. 그러니까 대략 오늘 저녁 7시 40분 정도가 되겠구나. 그때 내 명령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이야.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해가 지는 걸 보지 못하다니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벌써 지루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만 떠날게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떠나지 말거라. 신하가 생겨 무척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던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떠나지 말라. 내 너를 대신으로 임명할 것이야. 무슨 대신이야? 법무 대신으로 명할까 하는데. 하지만 여긴 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왜 필요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난 내 영토를 아직 다 돌아보지 못하였어. 너무 나이가 들었고 여긴 사륜마차를 둘 공간이 여의치 않아. 걸어다니면 너무 피곤하거든. 근데요, 제가 이미 다 봤어요. 어린 왕자는 행성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도 아무도 없던데요? 그렇다면 그대 자신을 재판하면 돼.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가장 힘든 일이다만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보다야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지. 그대가 그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현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내 별 어딘가 늙은 들쥐가 살고 있는 것 같구만. 밤에 쥐 우는 소리가 들려. 그 늙은 들쥐를 재판하거라. 필요하다면 사형을 명할 권한을 주겠노라.
들쥐의 목숨은 내 재판에 달려 있어. 하지만 매번 특사를 내려 쥐를 아껴야 할 것이야. 이 제국에 딱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는 사형 집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떠나는 게 좋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된다. 왕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상 왕을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폐하의 명령이 이행되길 원하신다면 합당한 명령을 내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분 내로 즉시 이곳을 떠나! 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상황이 무르익은 것처럼 보이면요. 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며 출발했어요.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겠다. 왕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중하고 권위 있는 표정이었어요. 에휴, 어른들은 진짜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하는 동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다. 드디어 나를 찬양해줄 사람이 오는구만. 멀리서 어린 왕자를 발견하자마자 허영꾼이 소리쳤다. 허영꾼에게 다른 사람이란 자신을 찬양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인사를 위한 거란다. 내게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한 모자랄까. 불행히도 지금까지 이곳을 지나쳐간 사람은 없지만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마주쳐 보렴. 허영꾼이 충고했어요.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허영꾼이 모자를 들어 올리더니 세련되게 인사했어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왕이 있던 별보다 더 재밌잖아. 와. 어린 왕자는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허영꾼이 모자를 들어 올려 다시 인사했어요. 5분 정도 똑같은 일을 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허영꾼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을 칭찬하는 말밖에 듣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넌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니?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별해서 가장 잘생기고 옷도 가장 잘 입고 제일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이란 걸 인정한다는 의미야. 아저씨는 이별에 혼자 살잖아요. 아이 거참, 기분 좀 맞춰줘라. 그냥 찬양해 다오. 그래요. 아저씨를 찬양해요. 어린 왕자가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아저씨를 기쁘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분명 이상한 구석이 있어. 어린 왕자는 여행하는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다음 편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으나 어린 왕자는 무척 우울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빈 술병과 새 술병이 쌓인 상자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술주정뱅이를 발견하고는 물었어요. 술 마시고 있어. 술주정뱅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술을 마시나요? 나 왜 술을 먹겠어? 잊으려고 먹는 거지. 뭘 잊고 싶으신 거죠? 어린 왕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를 동정하면서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부끄럽다는 사실이 너무나 잊고 싶다. 술주정뱅이는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어요.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간절히 그를 구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자세히 물었습니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술주정뱅이는 단호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진짜 이상하구나. 어린 왕자는 여행 내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어요. 이 남자는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도착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아저씨, 거기 담뱃불이 꺼졌어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는 3, 아니야. 12 더하기 3은 15, 아니야.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는 6. 뭐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에 붙일 시간조차 없구만. 26 더하기 5는 31. 그러면은 다 해서
5억 162만 2731개구만. 응? 아저씨, 뭐가 5억 개예요? 뭐야, 아직 안 갔어? 5억 200만 개에 생각이 안 나네.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중이고 허튼 소리나 하며 너랑 장난칠 생각 없어. 다시 2 더하기 5는 7이고 아니, 아저씨, 뭐가 5억 200만 개 있어요? 살면서 한 번 질문한 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이별해서 산지 54년이 되어가. 그동안 누가 날 방해한 건 3번밖에 없었지.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서 떨어졌을지 모를 정체모를 풍뎅이 한 마리. 끔찍한 소음을 내며 날아다니는 통에 나는 덧셈을 4번이나 틀렸다고. 두 번째는 11년 전 류머티즘 발작 때문이었고 운동 부족이었지. 산책할 시간이라고는 없었으니 말이야. 나는 말이지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방해하지 말아줄래? 다시 5억 200만 개에다가 아니, 아저씨, 그래서 뭐가 수백만 개나 있냐고요? 사업가는 조용한 분위기는 물 건너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혹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응? 팔이요? 아니, 반짝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꿀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금빛으로 빛나는 것들 있잖아. 게으름뱅이들은 보고 몽상해졌는 그것들. 하지만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꿈 같은 건 꿀 시간도 없어. 아, 그럼 별인가요? 그래, 맞아. 별들의 수야. 근데요, 5억 개의 별을 갖고 뭐해요? 정말. 정확히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이지. 정확한 사람이라고. 아니, 그래서요, 그 별로 뭘 하는데요? 내가 뭘 하느냐고? 네. 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별을 소유하는 거지. 별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그렇단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왕은 그럼... 왕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스리는 사람이지. 매우 다르단다.
그럼 별들을 소유해서 뭐 했어요? 쓸데가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되면은 뭘 하는데요? 다른 별을 사는 거지. 누군가 별을 발견할 때마다 그 별을 구입하는 거야. 술주정뱅이 아저씨의 말과 비슷한 논리인 것 같은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 별은 어떻게 소유해요? 그 별은 누구 것이지? 사업가는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몰라요. 주인 없는 별이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지. 그럼 그 별들은 내 거야. 내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건 내 거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건 너의 것이란다.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해도 너의 것이지. 내가 처음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특허를 내면 그것 또한 너의 것이 된단다.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별들은 내 소유라고 할 수 있지. 그렇구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로 뭘 해요? 별을 관리하는 거지. 별을 세고 다시 세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뭐 하지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아직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요,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녀요. 꽃이 생기면 꽃을 따서 가지고 다니고요. 근데 아저씨는 별을 딸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넣어둘 수는 있어. 응?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별의 번호를 작은 종이에 적어둔단 말이지. 그리고 서랍 속에 그 종이를 넣고 자물쇠를 채워 잠그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거면 됐지. 뭐 더 필요한 게 있나? 재미있네. 시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진지한 일은 아닌 것 같은걸. 어린 왕자는 진지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 생각이 아주 달랐습니다. 아저씨. 나는 꽃이 한 송이가 있는데요.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나 있는데 매주 청소해주고요. 희화산도 청소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화산에 도움이 되거든요.
꽃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업가는 대꾸하려고 입을 벌렸으나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어요. 진짜 어른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린 왕자는 여행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별은 무척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별 중에는 그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작았어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천체 어디쯤 위치한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이런 별의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엉뚱해. 그래도 왕이나 허영꾼, 사업가, 술주정뱅이보다는 이상하진 않는 것 같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적어도 의미가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켜면 별 하나, 곧 한 송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은 잠이 들고. 진짜 멋있는 직업이야. 멋있다는 건 정말 유익한 거라고. 어린 왕자는 별에 도착하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왜 가로등을 끈 건가요? 명령이니까.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안녕. 명령이 뭐예요? 내가 맡은 가로등을 끄는 거지. 그럼 잘 있거라. 그는 다시 불을 켰습니다. 아저씨, 왜 방금 불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라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이해할 것도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명령은 그냥 명령이니까. 그럼 잘 자렴. 그가 다시 가로등을 껐어요. 그러고는 붉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나는 지독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단다. 옛날에는 합리적인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불을 켰거든. 낮에 일이 없을 때 쉬었고 밤에는 잘 수 있었어. 그런데 최근에 그런 명령이 바뀌었나요? 아니, 명령은 그대로란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비극이지. 해마다 별이 점점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명령은 그대로라니 정말.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니까 별이 1분에 한 번씩 돌고 있거든. 그래서 쉴 틈이 없구나.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가 꺼야 되거든.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선 낮이 1분이라니. 이상할 것도 없단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어요. 방금 우리가 말한 사이에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 흘렀으니 그건 30일에 해당하지. 그럼 다시 잘 자거라. 그가 가로등을 다시 켰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고향별에서 지는 해를 보려고 의자 방향을 돌리던 걸 떠올렸어요. 그는 친구를 돕고 싶어졌습니다. 아저씨가 원한다면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원하고 있지. 그게 뭔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니?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명령을 성실히 따르면서도 동시에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네 행성은 작아서 3걸음만 걸으면 다 돌아볼 수 있잖아요? 천천히 걷기만 하면 늘 태양이 떠 있는 쪽에 있을 수 있어요. 쉬고 싶을 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해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구나.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인생에서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란다. 할 수 없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 그럼 안녕, 잘 자렴. 그는 가로등을 껐습니다. 어린 왕자는 더 먼 곳으로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꾼, 술주정뱅이 사업가 모두의 비웃음을 사겠구나. 그래도 내가 보기엔 유일하게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이었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일에 몰두해 있어서 그런 것 같구만. 어린 왕자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고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의 별은 진짜 너무 작아. 2사람이 있을 공간도 없다고. 어린 왕자가 그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은 24시간 동안 지는 해를 무려 1440번이나 볼 수 있는 축복 때문에
그 별이 더 그리울 거라는 것이었어요. 여섯 번째 별은 이전 별보다 10배는 더 컸다.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책들을 쓴 어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오, 탐험가가 도착했구만. 그가 어린 왕자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린 왕자는 탁자 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너무 오래 쉬지 않고 여행한 탓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래, 너는 어디서 왔니? 노인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우와,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고 지내요? 흥.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먹는 건가? 뭐지? 뭐랄까, 지리학자는 바다와 강이 어디에 있는지,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는 학자란다. 우와, 재밌겠다. 드디어 진짜 직업을 만났네요. 신난다.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헬깃 둘러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큰 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별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넓은 바다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단다. 지리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산은요? 산은 있어요? 그것도 알 수가 없단다. 그럼 도시랑 강과 사막은요? 그거는 알 수 있나요? 그것도 아직 난 잘 모르겠구나. 어린 왕자는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뭐야,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고 하셨잖아요. 왜 몰라요? 그렇지. 난 지리학자지. 하지만 탐험가는 아니란다. 탐험가가 필요한데 그 누구도 그 한 명이 없구나. 도시와 강과 산과 바다, 태양과 사막의 수를 세러 다니는 건 나 같은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돌아다닐 시간이 없거든. 한시도 책상을 떠날 수가 없어. 대신 우리는 탐험가들의 방문을 받는단다. 탐험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기록하는 걸,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기록하는 거야. 어느 탐험가의 기억이 흥미로워 보이면 우리는 그가 과연 양심적인 사람인지를 조사한단다. 그렇구나. 왜 그러는 거예요? 탐험가의 거짓말은 지리학자의 책을 엉망으로 만들거든. 탐험가가 술꾼인지 아닌지도 조사하지. 그거는 왜요? 중요한가?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야 술에 취하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니까 원래는 산이 하나밖에 없거늘 지리학자가 두 개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구나. 아,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좋은 탐험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으로 판명되면 이제 그가 발견한 것들을 조사하러 간단다. 직접 가서 하는 거겠죠? 아니야. 그건 내겐 너무 힘들지. 대신 탐험가에게 발견한 것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져오라 요구를 하지.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큰 산을 발견했다 한다면 산에 있던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한단다. 지리학자는 문득 뭔가를 깨닫고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오, 맞아. 너야말로 멀리서 왔겠구나. 너도 탐험가란다. 너의 별 이야기를 해다오. 지리학자는 장부를 펼친 다음 연필을 깎았습니다. 그는 일단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고 기다렸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잉크로 기록하곤 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겠니? 지리학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별은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주 특별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요. 1개는 휴화산이에요. 그런데 휴화산도 언제 어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얼마나 예쁜데 그거를 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 꽃은 더럽기 때문이야. 더덥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랄까, 지리학 책은 모든 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단다. 결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아. 가령 산이 이동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 태양의 물이 말라버리는 일 또한 그렇단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지.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화산도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빨리 말해줘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휴화산이든 활화산이든 우리에겐 마찬가지란다.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산이야. 물론 산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살면서 한 번 질문한 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우리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곧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란 뜻이란다. 그 말씀은 내 꽃이 곧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인가요? 물론이란다. 이해가 빠르구나. 내 꽃은 덧없는 존재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거라곤 가시 4개가 전부야. 근데 나는 그런 꽃을 혼자 두고 별을 떠나온 거구나. 여행을 떠나온 후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어요. 할아버지. 지구라는 다음에는 어느 별에 가볼까요? 좋은 별이 있나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어디 보자. 지구라는 별에 한번 가보지 않으련?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어린 왕자는 꽃을 마음에 품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7번째 방문한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다. 지구에는 왕이 111명, 물론 흑인 왕까지 포함해서 무려 111명이나 있고, 지리학자가 무려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술주정뱅이가 750만 명, 허영꾼이 3억하고도 1,200만 명. 다시 말해 어른들이 20억 명 가까이 있었다. 지구의 크기를 가늠하려면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지구는 6대륙 전체에 가로등 켜는 사람만 46만 2511명. 그야말로 군대가 필요했다. 조금 떨어져서 지구를 본다면 진정한 장관을 목도하게 된다. 군대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 같다. 먼저 뉴질랜드와 호주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와 불을 붙이고 자러 들어간다. 다음에는 중국과 시베리아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군무가 펼쳐진다. 그들도 무대 뒤로 사라지고 나면 이제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아프리카와 유럽이 그 뒤를 잇고, 그러고 나면 남아메리카와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온다.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가 조금도 틀리는 법이 없다. 웅장한 장면이다. 유일하게 북극에 단 하나인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단 하나인 그의 동료만이 한가하고 게으른 나날들을 보낸다. 그들은 1년에 딱 2차례만 일하기 때문이다. 재치 있는 말을 하려다 보면 이따금 사실이 아닌 말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가로등 켜는 사람 이야기 중 내가 솔직하지 못한 대목이 있었어요. 지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지구에 대해 그릇된 그런 개념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을 매우 일부에 불과해요. 지구에 사는 20억 인구를 다닥다닥 붙여서 다 세워놓으면 가로 세로 2만 마일의 광장에 손쉽게 모을 수 있을 거예요.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하나에 인류 전체를 다 집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른들은 물론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이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오밥 나무처럼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직접 다 더해서 계산해보라고 슬쩍 권해봐요. 숫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니 분명 필시 좋아할 겁니다. 단 당신의 시간을 그런 지루한 일에 허비하지 말길 바래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만큼은 저를 믿으셔도 좋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린 왕자는 일단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무척이나 놀랐어요. 혹시나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을 때 달빛을 띤 고리가 모래를 휘저으며 나타났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 몰라 인사를 했어요. 안녕? 뱀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떨어진 곳이 혹시 어느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지구야. 아프리카. 뱀이 대답했습니다. 그치, 지구 맞지. 근데 지구에는 혹시 사람이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은 없단다. 지구는 무척 크다고. 뱀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바위에 앉아 하늘로 눈을 돌렸어요. 별들이 저렇게 밝게 빛나는 건 우리들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찾아왔으면 해서일까? 저기 내 별이거든? 저기 내 별을 봐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이야. 저게 네 별이구나. 네 별은 정말 아름답다. 뱀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왔니? 꽃이랑 문제가 생겼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뱀이 대답했어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사람들은 혹시 어디 있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어요. 사막은 좀 외로워. 사람 보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워. 뱀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쳐다보았어요. 넌 근데 좀 이상한 동물이구나. 어린 왕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처럼 되게 엄청 가느다래. 그래도 내가 왕의 손가락보다는 더 힘이 셀걸? 뱀이 이야기했어요.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발도 없잖아. 먼 곳을 여행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글쎄, 나는 너보를 배보다 훨씬 멀리 데려갈 수도 있어. 뱀이 제 몸으로 어린 왕자의 발목을 둥글게 감았어요. 금빛 팔찌 같았습니다. 내 몸. 아이고, 실수. 내 몸에 닿은 사람은 자기가 처음 나온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순수한 아이고, 별에서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 커다란 지구에서 너처럼 연약한 존재를 보니 참으로 가엾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고향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날이 온다면 말이야. 내가 할 수 응, 응. 너 말을 알아들었어.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왜지? 나는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존재니까. 뱀이 말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 다다른 곳에서 한 송이의 꽃을 만났어요. 꽃잎 3장밖에 가진 게 없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런 꽃이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어요. 안녕? 꽃이 답했습니다. 저기 혹시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꽃은 언제나 카라반 무리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글쎄, 사람들? 6-7쯤 있을 거야. 몇 년 전에 봤거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바람이 그들을 데려갔거든. 그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고생이 좀 심할 거야. 그렇구나.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 꽃이 대답했어요.